테슬라, 사이버트럭 배터리 용량, 이게 다야? 반전 있을까? 테슬라가 최근 마스터플랜 3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배터리 팩의 크기가 100kW 사이버트럭이 눈길을 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구 전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목표로 총 41페이지의 마스터플랜 3을 발표했다. 그중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크기에 대한 정보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해당 정보에는 운송용 배터리라는 표가 포함돼 있으며 테슬라 모델 S, 모델 X 및 사이버트럭과 같은 다양한 차종을 나열하고 있다. 공개된 정보에서 사이버트럭의 배터리 팩 크기는 불과 100kW로 이는 테슬라의 주력 차량에 사용되는 용량과 동일하다. 사이버트럭이 이러한 용량으로 경쟁력 있는 주행거리를 선보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추운 날씨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테슬라의 경쟁 업체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및 리비안 RNT와 같은 전기 트럭은 일반적으로 130kW 이상의 배터리 팩을 가지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들보다 더 높은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배터리의 효율성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배터리 팩 크기가 대략적인 추정인지, 아니면 더 큰 팩으로의 변형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00만 주 넘게 갖고 있는데 한화가 베팅한 니콜라 동전주 됐다. 한화그룹이 초기 투자자로 나섰던 미국 수소트럭 기업 니콜라의 주가가 $1 선까지 급락하며 동전주가 됐다. 이 회사가 최근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 데 따른 영향이다. 한화는 2018년 이 회사에 $1억 투자해 2천만 주 넘게 지분을 보유했었다. 이후 2020년 6월 니콜라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80에서 $90 선까지 치솟으며 성공한 투자로 언급됐다. 그러나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수소트럭이 사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후 주가가 급락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기업 가치가 과대평가됐거나 회계 부정 등이 있는 기업을 공매도하는 행동주의 펀드다. 한화는 2021년 일부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11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콜라가 1주당 $1.12로 $1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신주 발행 후 주가는 상당 기간 낮은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적지 않은 평가 손실을 입고 있는 한화그룹은 단기간에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니콜라는 $1.22로 거래를 마쳤다. 니콜라 주가는 지난 2월 말 $2.2였는데 1개월여 만에 $1 추가 하락했다. 니콜라 주가가 $1 선까지 내린 것은 대규모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니콜라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인수자로 시티그룹을 정해 1주당 $1.12 가격으로 일반 공모 투자자에게 2,991만 715주를 발행하고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제3의 투자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5,937만 4,999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투자자는 일반 공모로 유증이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 신주도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또 시티그룹은 유상증자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448만 6,607주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받았다. 시티그룹 옵션 행사분을 제외해도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규모는 8,928만 5,714주에 달한다. 1주당 공모 금액으로 환산한 유증액은 9,999만 9,999.68달러다. 유상증자 결과는 오는 11일 전후 공개될 예정이다. 헐값의 주식이 대량으로 신규 상장될 예정이어서 주가가 다시 단기간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증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글로벌 투자은행의 그레고리 루이스 애널리스트는 니콜라에 대한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 스탠리도 보유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니콜라의 주가 급락은 한화그룹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소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투자했던 회사가 주가 $1짜리 기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는 지난 2018년 미국 현지의 그린 니콜라 홀딩스를 설립하고 $1억 출자해 니콜라 주식 2,213만 주를 취득했다. 단순 계산하면 1주당 취득가는 $4.5가량이다. 이후 한화는 2021년 6월 290만 주를 1주당 $18.6에 매각해 5,394만 달러를 회수했다.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604억 8,300만 원을 회수한 셈이다. 한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02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공시했다.
하나그룹은 이를 이행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절반의 지분을 매각했다고 해도 나머지 5천만 달러로 매수한 지분 1,106만 5천 주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1,294만 6,050달러다. 손실률은 74.1%로 금액으로는 486억 원가량이 평가손실로 잡혔다. 니콜라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지분가치 희석도 피할 수 없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니콜라와의 수소사업 협업 체계는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캐나코드 제뉴이티 15달러 리뷰한 주가 40달러까지 상승할 것.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뷰한 주가가 올해 3배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준대형 SUV 모델 R1S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시장 입지가 보다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지 지아나리카스 캐나코드 제뉴이티 애널리스트는 8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뷰한 주가가 올해 3배 가까이 올라 4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전환 사채를 통한 13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아나리카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리뷰한 주가 상승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우선 준대형 SUV 모델 R1S의 생산 지연 문제가 올해부터 해소되면서 판매량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R1S는 미국 고객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완성차 배송용 밴과 관련해 아마존과 맺은 전속 계약 해지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를 통해 추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아나리카스는 리뷰안이 치밀한 수직 통합 전략을 통해 전기차 분야에서 합리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뷰안은 지난해 공급망 이슈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 악재에도 28,000대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 생산 목표치였던 25,000대를 웃도는 수치다. 올해도 배송 지역 확대에 따른 공장 추가 설립 등을 통해 생산량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10년 동안 3억 대 팔렸다. 넘사벽 애플을 만든 아이팟의 탄생. 2000년은 음악이 CD나 LP 같은 음반에서 점차 디지털화되고 곡 하나하나로 나뉘어 소비되는 트렌드의 태동기였습니다. 여러 MP3 플레이어 제품이 존재했고요. 그해 미국에서 판매된 공 CD의 수가 3억 2천만 장에 달할 정도로 모두가 CD에 구워서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음악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사실 한 발 늦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 만회하려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개발진들에게 소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존 휴대용 MP3 플레이어가 형편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자들의 제품에서 개선할 점이 많아 기회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음악을 사랑한 잡스는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에 엄청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애플은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광고에만 7,500만 달러를 책정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잡스는 아이팟을 광고하면 맥도 그만큼 판매할 수 있고 애플을 혁신과 젊음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뮤직 플레이어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100분의 1도 지출해선 안 됐지만 반대로 다른 경쟁자보다 100배 더 투자해서 뮤직 플레이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려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잡스는 아이팟에서도 어김없이 단순함을 추구했습니다. 컴퓨터에서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고 음악을 내려받으면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는 단순해지고 그만큼 이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기기 내에서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구성하는 등 기능이 복잡하고 버튼도 많았습니다. 잡스는 전원까지 없애버립니다. 대신 사용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고 조작을 가하면 켜지게 했습니다.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도시바와 협력해 주머니 속에 1000곡을 넣고 다닌다는 발상도 가능해졌습니다.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수십 곡에 불과한 기존 제품과 비교해 큰 장점이었는데요. 대신 아이팟의 상징이 된 트랙 휠을 넣어 많은 곡도 손쉽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조너선 아이브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가미된 것은 물론이고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본질적 기능에만 집중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아이팟은 399달러라는 다소 높은 가격 탓에 일부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과 달리 엄청난 흥행을 기록합니다.
2001년 10월 공개된 최초의 아이팟부터 아이팟 셔플까지 다양한 제품이 나왔고요. 2010년까지 3억 대가 넘게 팔렸습니다. 잡스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애플의 존재 이유를 말하라면 이 제품을 들어보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잡스의 오랜 라이벌인 빌 게이츠는 아이팟을 처음 보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매킨토시에만 연결이 되나요? 아이팟은 애플이 컴퓨터 제조사를 넘어 세계 최고 기업이 되는 계기를 마련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팟은 잡스의 디지털 허브 전략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팟 개발을 주도한 아이팟의 아버지 토니 파델은 아이팟이 없었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CEO 검색 엔진의 챗봇 바드 곧 탑재. 구글이 검색 엔진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인 바드를 조만간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업데이트한 빙 챗봇을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 탑재하면서 매서운 속도로 추격하자 이를 뿌리치겠다는 보관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I 발전은 다양한 검색 서비스에 대한 구글의 능력을 강화해 줄 것이라면서 검색 엔진에 조만간 대화형 AI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성형 AI로 이전보다 기회의 공간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일부 제한된 사용자를 상대로 챗GPT의 대항마인 AI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피차이 CEO가 이처럼 발언한 것은 빙 챗봇을 앞세운 MS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